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무게와 책임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또 친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그 안에서 많은 책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현명하고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 급격히 늘어난 기대 수명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니어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긴 은퇴 생활은 막막함과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한 달 생활비가 평균 약 277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은퇴 후 약 30년간 생활하려면 10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까지 고려한다면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으며 만약 큰 병에 걸린다면 필요한 자금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은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 이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우리는 누구나 건강 문제를 겪고 점점 더 늙어갑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죠. 은퇴 후 50대, 60대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준비하고 생활비를 줄이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째,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을 신고하는 사람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층의 높은 파산율은 미흡한 연금제도, 일자리 부족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도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과도한 지원을 하면서 자신의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희생하는 것이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자금마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에 투자하고 심지어 자녀가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주를 대신 돌보면서 추가 양육비까지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원은 노후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에서는 이미 노후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재정 관리 소홀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꼼꼼한 예산 관리입니다. 고정 지출인 주거비와 보험료뿐만 아니라 매달 변동하는 식비나 여가 비용도 정확히 계산하여 예산을 세우고 매달 지출을 점검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여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비상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상자금은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예금 계좌에 두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기타 큰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국채와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때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도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이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도 고려해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하면 보다 유리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세심하게 계획해 보세요. 더불어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지출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형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넘는 충동적인 큰 소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정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상담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세우고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행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자신은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생각, 이런 계획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누어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는 경우인데요. 처음엔 자녀의 행복을 응원하며 만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선택이 됩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 노후에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깊이 계획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칫 노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본인의 안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자녀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죠.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와 생활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본인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며 이러한 점을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 없이 은퇴 후 창업은 불행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창업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후 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0% 이상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은 그 자체로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창업을 계획할 때는 시장 조사, 고객 분석,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은퇴 후 시작한 창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금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은퇴나 창업을 고려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 상담사를 통해 현재의 자산과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경과되는 시간과 투자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플랜 B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 직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여러분은 조기 은퇴나 창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노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였다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적합한 취미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취미는 공사나 커뮤니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취미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노년의 시간이나 욕망, 감정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25세의 삶이 70세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은퇴한 노인들이 앞으로 어떤 일로 삶을 채울지 고민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서 처음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으로 살고, 처음으로 늙으며, 처음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삶이 길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나이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미리 준비하고 구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바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오늘날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의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넓은 집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창업이나 조기 은퇴와 같은 선택들도 충분한 계획이 필요한 만큼 각자의 노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과 현실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은퇴 후 삶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적극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취미나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지혜와 정보를 함께 나누며 다가올 노후의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